표면적으로는 기관용 플랫폼이라는 말을 안 쓰지만 실제로 그쪽을 보고 있다는 게 거의 확실하다고 봅니다. 이런 비트맥스가 지금 XRP를 언급했다는 건 기관 투자자들 대상으로 XRP를 활용한 상품을 만들거나 기관과 관련된 뭔가를 준비 중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리플이 지금 단순히 송금이나 결제 시스템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XRP 레저를 실제 경제 활동에 직접 연결하는 단계로 들어갔다는 거죠. 이건 진짜 사용 사례고 단순히 B2B 계약서상의 파트너십이 아니라 실제로 돈이 오고 가고 제품이 움직이는 구조 안에 XRP 레저가 들어가 있다는 점이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며칠 전에 비트맥스 트위터에 글 하나가 올라왔었죠. Ripple Effect is coming. 여기에 XRP 공식 계정을 태그까지 했습니다. 보자마자 딱 제가 느꼈던 건 얘네들도 뭐 하려고 준비 중이네 이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왜냐 지금 상황, 지금 시점에서 리플을 언급하는 건 의미가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SEC 소송 문제도 사실상 거의 끝나가고 스테이블 코인, 정부 협업, 그리고 해외 결제망 확장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이죠. 이런 상황에서 비트맥스가 직접 XRP를 태그해서 글을 썼다는 건 뭔가 다른 의도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타이밍에 왜 XRP를 언급했는지가 핵심이죠. 지금 XRP는 정책, 결제, 제도, 스테이블 이 모든 키워드에 다 걸려 있습니다. SEC 소송도 마무리되어 가고 미국 정부는 리플을 결제 파트너처럼 쓰기 시작했죠. 또 RLUSD는 이제 곧 실제로 사용되기 위해서 준비를 다 끝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시장 전체가 제도화 방향으로 바뀌는 시점에서 리플도 같이 움직이고 있고 XRP는 점점 제도권 자산처럼 다뤄지고 있는 중이죠. 이 와중에 비트맥스가 XRP를 언급했다는 건 단순하게 거래 상품 하나 추가한다기보다는 뭔가 기관 투자자들과 관련된 상품일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비트맥스라는 거래소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도 같이 봐야 합니다. 예전에는 비트맥스가 거의 비트코인 선물하면 떠오르는 대표 거래소였죠. 근데 2020년에 미국 규제 위반 문제로 벌금을 크게 맞고 그 이후로 존재감이 많이 줄었어요. 근데 최근 몇 년 사이에 방향을 확실히 바꿨습니다. 개인 트레이더보다 기관이나 고액 투자자 쪽으로 아예 구조를 전환했어요. 지금 비트맥스가 제공하는 것들을 보면 전담 고객 매니저를 붙여주고 최대 $500만 신용 한도도 줍니다. 또 초고속 API도 지원하고 시장 조성자를 대상으로 우대 정책도 함께 운영 중이에요. 표면적으로는 기관용 플랫폼이라는 말을 안 쓰지만 실제로 그쪽을 보고 있다는 게 거의 확실하다고 봅니다. 이런 비트맥스가 지금 XRP를 언급했다는 건 기관 투자자들 대상으로 XRP를 활용한 상품을 만들거나 기관과 관련된 뭔가를 준비 중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일반적인 XRP 선물 상품은 사실 바이낸스, 비트겟, OKX 바이비트 외에도 많은 거래소에서도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선물 상품 출시는 거래소 공지사항을 통해서 주로 발표되지 이렇게 공식 트위터를 통해서 직접 태그하고 리플 이펙트라는 말까지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 상장과 관련된 내용이 아닌 XRP라는 종목에 대해서 뭔가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뉘앙스로 느껴졌습니다. 비트맥스 내부에서도 XRP를 한 단계 위로 올려서 다루려는 기획이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특히 기존과는 다른 포지셔닝을 시도하는 흐름이라는 점에서 시장이 XRP를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눈여겨볼 게 있습니다. 리플이 최근 콜롬비아에서 진행 중인 프로젝트인데 이건 단순한 테스트가 아니라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사례입니다. 내용을 보면 콜롬비아 지역 소농민 300명에게 XRP 레저 기반의 추적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어요. 파넬라라고 하는 전통 사탕수수를 생산하는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QR코드로 기록하고 이 기록을 바탕으로 상품의 지속 가능성을 증명하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거예요. 단순히 어디서 만들었다, 누가 생산했냐 이런 게 아니라 그 정보가 검증 가능하게 블록체인에 올라간다는 거죠. 그 다음 단계도 있습니다. 농민들이 농사 지을 때 필요한 자재를 먼저 공급받고 수확이 끝난 뒤에 돈을 갚는 방식도 같이 도입됐어요. 즉 XRP 레저에서 생산 추적과 금융 구조까지 연결시켜놨습니다. 이런 구조가 왜 중요하냐면 지금 글로벌 유통이나 ESG 기준에서는 어디서 만들었는지 환경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이런 투명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기에 블록체인을 그대로 활용한 겁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느낀 건 리플이 지금 단순히 송금이나 결제 시스템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XRP 레저를 실제 경제 활동에 직접 연결하는 단계로 들어갔다는 거죠. 이건 진짜 사용 사례고 단순히 B2B 계약서상의 파트너십이 아니라 실제로 돈이 오고 가고 제품이 움직이는 구조 안에 XRP 레저가 들어가 있다는 점이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 삼각수렴 위를 뚫어주냐 아래로 뚫고 내리냐 이 부분을 잘 보셔라고 말씀드렸었죠. 결국 위로 뚫어주고 상승 흐름이 단기적으로 나왔지만 크게 올리지 못하고 다시 내렸습니다. 차트를 보실 때 이렇게 선을 조금 더 길게 연장해서 체크해 두시면 어디가 저항이 되고 지지가 되는지 짧은 흐름을 보실 때는 체크가 가능해요. 보시면 뚫리고 내려와서 반등이 나왔던 구간도 이 선이고 기술적 반등 이후에 저항을 받았던 자리도 여기입니다. 그리고 다시 내렸을 때 다시 한번 지지받았던 구간도 이 선이죠.
보조지표를 사용할 줄 아시면 참고하셔서 이렇게 반등 흐름 또한 추세선과 비교해가면서 잡을 수 있습니다. 현재는 다시 이 선 위로 올라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 상승 추세로 복귀를 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원래 가려던 방향으로 갈 수가 있어요. 다른 시선으로 차트 분석을 해드렸던 것도 결국 삼각 수렴 상단 구간인 이 하락 채널 상단에 대한 돌파였는데, 제가 지난번에 두 가지 시나리오 만들어 드렸었죠. 하나는 주황색 매물대에서 저항받고 다시 하락 채널 상단에 대한 리테스트, 그리고 다른 하나는 빨간색 매물대에서 저항 이후 하락 채널 상단까지 리테스트. 결국 두 가지 시나리오가 다 나왔습니다. 주황색 터치해주고 저항 흐름, 그리고 리테스트 후 빨간색까지 상승, 빨간색 구간 터치해주고 다시 상승 채널 상단까지 리테스트. 이런 시나리오를 세워두시면 단기적인 매매를 하든 장기 관점에서 매매를 하든 어느 쪽으로도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저 또한 시나리오를 세워도 틀릴 때도 있지만 이런 계획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정말 많은 차이를 느끼실 수 있어요. 좋은 예를 설명드리자면 저 같은 경우 현물 거래도 하고 있지만 선물 거래도 병행해서 하고 있는데 주로 비트겟을 많이 사용합니다. 비트코인이 한번 빠질 것 같은 흐름이 보여서 체크를 해보니까 해당 추세를 뚫고 내려왔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바로 숏 포지션을 잡는 게 아니라 제가 자주 말하는 리테스트 있죠. 그걸 확인하고 다시 내려가고 있었기 때문에 손절 라인을 세팅하고 각각 TP 값을 1, 2로 설정해뒀습니다. 생각보다 빠르게 내려왔고 더 크게 수익을 볼 수 있었지만 설정해둔 값에서 모두 익절해서 약 42,000불 정도 수익을 챙겼고, 이후 롱 포지션은 잡지 않고 다시 한번 올라왔을 때 긴 흐름을 보려고 체크해놨었던 선에 대한 저항이 나오길래 같은 방법으로 한 번 더 숏 포지션을 진입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욕심내지 않고 아래 저점 찍어줬던 구간 근처에서 전부 정리하고 짧게 수익 한 번 더 챙기면서 마무리했어요. 정보에 대한 분석도 정말 중요하지만 트레이딩으로 수익을 만들기 위해서는 차트 분석은 기본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알려드린 것처럼 시나리오를 잘 세워놔야만 리스크는 줄이고 수익은 극대화시킬 수 있어요. 아무튼 다시 리플 차트로 돌아와서 큰 흐름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4시간봉 차트입니다. 현재 하락세기형 패턴으로 차트가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패턴의 경우에는 이론적으로 수렴이 끝나고 나서 상승할 확률이 70%, 하락할 확률이 30% 정도 되는데 아래로 힘을 모아서 위로 터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패턴이 현재 나왔기 때문에 수렴이 끝나는 시점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릴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리플이 시원하게 가지 못하는 이유는 개별적인 이슈라기보다는 거시경제 흐름을 따라가고 있고 아무래도 스테이블 코인 관련 법안이나 규제 문제 때문에 주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예상했던 대로 상승 이후 박스권 횡보의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너무 단기적인 흐름보다는 큰 흐름 위주로 체크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콜롬비아 프로젝트까지 봤을 때 XRP는 확실히 지금 예전처럼 단순한 알트코인이라고 보기엔 너무 많은 걸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격 흐름만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 코인이 어디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도 이제 같이 봐야 하는 시점이고요. 비트맥스 트윗도 그냥 마케팅이라기보단 이런 흐름을 어느 정도 감지하고 나온 반응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당장 뭔가 확 바뀌진 않겠지만 이런 사례들이 조금씩 쌓이다 보면 나중에는 시장에서 XRP를 다루는 기준 자체가 달라질 수도 있다고 봐요. 저도 그걸 조금 기대하고 있고요. 이런 변화가 계속 쌓이면 나중에는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기준들도 하나씩 바뀔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오는 이슈들도 단순한 뉴스 이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오늘 전해드린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점이나 개인적인 의견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도 알차게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